인수분해를 할게. 인수분해는 뭐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하고, 이제 곱셈 공식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다항식의 인수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 10가지는 외워야 돼. 자, 인수분해 방법이 나왔는데, 순서대로 확인 후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게 되면 그 첫 번째 걸로 하고, 안 되면 두 번째 거 생각해보고, 안 되면 세 번째 거, 안 되면 네 번째 거 생각해봐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일단 공통 인수로 묶어봐. 공통 인수가 있으면 그 다음 안 되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 안 되면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해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식을 변형하여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 경우는 이제 밑에서 경우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1번 문제. 자, 다항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보려고 했는데 공통인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거야. 여기서 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찾아주면 정답이 3번이 되겠다. 2번 문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게 될 때 얘의 값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서는 공통인수도 없고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도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치환할 거야, 치환. 자, 2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인수분해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원래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럼 t를 원래 걸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동일할 거면 a가 2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5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고 얘 빼니까 정답이 8. 3번이 정답이다. 자, 1차식 4개가 곱해진 형태의 다항식. 이건 어떻게 푸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2개씩 곱해서 x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이 경우로 풀리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 설명해 줄게. 1번 문제. 다항식가 인수분해 될 때 a 빼기 b의 값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4개를 2개씩 곱해줘. 2개씩 짝지어서 그때 x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면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면 이제 x의 개수가 동일하게 돼. 그래서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x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준다. 자, 이거는 이제 확인 방법은 이 4개 중에서 2개씩 짝지어서 더했을 때 이 값이 동일하면 그때 걔네들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동일하게 돼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치환을 이용할 건데 여기를 이제 t라 놓고 여기를 t라 놓을게. 자, 그러면 t 빼기 5 곱하기 t 플러스 3 더하기 12는 자, 풀어주면 t 제곱 빼기 2t 빼기 3은 인수분해 되지 이제.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되고 자, t를 원래 걸로 돌려줄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a가 4 b가 1이니까 2개를 빼면 3번이 되겠다. 자, 1차식 4개가 곱해진 형태의 다항식 두 번째 이제 형태야. 2개씩 곱해서 x의 상수항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돼. 그래서 이제 문제로 바로 해줄게. 4번 다항식이 있다. 이걸로 인수분해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4개 중에서 2개씩 짝지어서 이제 곱했을 때 x의 개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이제 없거든. 그래서 상수항, 곱했을 때 상수항을 맞출 거야, 상수항.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식을 써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그럼 치환을 뭘로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12를 t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시 원래 걸로 대입해주면 치환할 때는 이제 원래 걸로 다시 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A가 뭐 10, B가 5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A가 5고 B가 10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상관없는 게 A가 10, B가 5건 A가 5, B가 10이건 더했을 때 정답은 15로 동일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 해볼게. 자, 두 항씩 묶어서 공통 인수를 찾는 다음에 인수분해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면 5번 문제 x와 y가 이렇게 나왔고 얘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각각을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공통인수가 생겼지.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그래, x 플러스 y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자, 2 루트 3이고, x, y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시 대입해주면, 2 루트 3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이 4 루트 3이 되겠다. 3번이 정답이다.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 이제 두 번째 경우, 완전 제곱을 만들고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5번 문제처럼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개씩 묶어서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보면 1은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다 개수들을 더한 거가 되겠지. Y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한 거다.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이 돼서 정답이 2. 2번이 되겠다. 상반 다항식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항 CX제곱을 기준으로 각 항의 개수가 좌우 대칭이다. 이러한 식을 이제 상반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으로 묶은 후 x 더하기 x분의 1을 라지 x로 치환한 후 인수분해를 한다. 자, 문제로 바로 보여주면 7번 문제.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된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자, 그러면 지금 이 다항식을 보면 중앙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얘가 이제 상반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반 다항식. 그러면 이제 x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묶고 얘네 둘이 묶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t로 치환할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가 되거든. 얘를 양변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그 형태를 좀 변형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안에 있는 거를 따로 인수분해 줄까. 따로 얘 안에 있는 것만 따로. 그래서 t로 이제 치환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2배에 가로치고 t제곱 빼기 2 빼기 3t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되면 2t제곱 빼기 3t,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럼 인수분해 이제 됐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 그럼 원래 걸로 돌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 걸로 t를 원래 걸로 돌려주면 2x 플러스 x분의 2 더하기 1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제 다 했거든. 뭘 다 했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자 x제곱 2x 플러스 x분의 2 더하기 1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가 돼서 이 x제곱을 x를 각각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곱해줄 거야.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여기서 더 인수분해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해보면 얘가 인수분해 되지.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 b가 1 C가 2가 된다. 따라서 얘네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정답이 2. 3번이 정답.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할게. 자, 보기차식이란 차수가 짝수인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식의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푸냐면은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봐. 근데 치환을 이용해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다른 방식을 써야 돼. 그 방식은 이제 8번 문제를 풀고 다음에 이제 설명을 바로 해줄게. 이거 풀고선. 자, 그래서 일단 치환을 이용한 풀이를 해볼게. 그럼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게. 그러면 8번 문제 보면 다항식을 얘로 인수분해하면 이거이다. 양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저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원래 걸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인수분해 되지 얘가. 그래서 얘를 또 인수분해 주면 이렇게 되니까 자, A가 4, B가 4, C가 1이다. 그래서 다 더해주니까 9. 2번이 정답이다.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치환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두 번째, 자, x 4제곱 플러스 b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후 합차 공식 형태로 만들어 인수분해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말로만 보면 어렵거든.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9번 문제.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환으로 한번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럼 치환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자, 얘가 이제 치환해볼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여기서. 맞지? 여기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4차항과 상수항을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후에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얘네 둘이 항의 위치를 바꿔줄 거야. 이렇게 덧셈의 교환법칙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공식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얘네를 이용할 거야. 얘네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냐? x 4제곱은 x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빼기 6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이제 두 개를 다 써봐야 돼. 두 개를 다 써봐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 다 써볼게 한번. 자, 이 경우 한번 써볼게. 이 경우 x제곱 플러스 1제곱 빼기 2x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밑의 경우도 한번 써볼게. 밑의 경우 x제곱 빼기 1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뒤에 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 뒤에 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뒤에 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네를 지금 봤을 때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선택해줘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선택하는 거거든, 보통. 그래서 한 개만 선택하는데 제곱 빼기 제곱을 어떤 걸로 선택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안 되고 얘가 돼, 얘가. 왜냐면 4x 제곱은 2x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합차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합차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주면 5번이 정답이다.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를 해볼게. 자,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 개수와 상수항을 각 다른 문자에 대하여 인수분해한 다음에 전체를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이거는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고 문제를 풀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5번, 6번 문제를 이걸 통해서 풀어도 되거든. 그래서 한번 니네는 5번, 6번 문제를 이 10번 문제 설명을 듣고 다시 올라가서 풀어보는 걸 추천할게. 10번 문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거의 값이 147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자,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줄 거야. 얘를, 자, A가 가장 많이 곱해진 횟수는 2번, B는 1번이지? 그럼 B가 차수가 낮은 거야.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B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B. 그 다음 상수항은 나머지 거지? 나머지 거 다 써줄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이제 인수분해 해주겠다고. 다른 문자에 대해서. 그럼 여기 A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B 빼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겠다는 거야, 전체를.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B 빼기 1. 얘가 얼마다? 147이다. 자, 그럼 147을 우리가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7제곱 곱하기 3이니까 A가 5가 되고 B가 4가 돼야지 식이 성립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더하니까 9, 4번이 정답이다. 11번 문제.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대. 그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값을.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X와 Y가 문자가 두 개지. 근데 차수가 똑같잖아. 가장 높은 차수가.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보통은 이제 사전식 배열, X가 Y보다 처음 나오지, 더 빨리 나오지. 사전식 배열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줄 건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개수들과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건데 얘밖에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얘만 인수분해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되면서 3y-2 y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y를 이제 상수항으로 계속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x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3y-2 곱하기 y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줘도 얘가 두 개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는 성립하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이 가운데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난 거다. 이렇게 일자로 써주면 돼. 여기 1은 지금 x의 개수만 쓴 거야. 정확하게는 여기 x 이렇게 되겠지. 이건 중학교 인수분해 과정이라 따로 설명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거 한번 해보자. 한 문자에 관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 자,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무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항식 fx를 f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인수정리야. 인수정리. 자, 그다음 조립지법을 활용하여 인수분해를 해준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fx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의 양의약수분의 fx의 상수항의 절대값의 양의약수가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2번 문제를 바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를 fx로 놓으면 f 알파가 0이 되는 알파를 찾는 게 목적이야. 이거를 찾으면 이제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조리제법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조리제법. 조리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1차식을 나누는 그 계산 방법이 조리제법이거든. 이거를 개수로만 이용해서.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값이 이제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알파를 찾겠다. 이제 이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1이지. 1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 10이지. 10이 절대값이면 10이지. 12의 양의 약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파의 후보인 거야, 이게. 근데 낮은 거부터 생각하는 게 좋거든. 낮은 거부터. 그래서 낮은 거부터 생각해서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 계산 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이게 무조건 1이야. 무조건 1. 알겠지? 그래서 다 더했을 때 0이 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가 0이면 이제 조리제법을 연속적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더 조리제법을 해줄 거야. 얘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자, 이제 다 더해도 0이 안 되니까 우리가 2로 해볼게. 2. 나머지 0 됐지.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 이제 끝나서 우리가 이제 fx라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4개는 인수로 갖고 있고 3번은 인수로 안 갖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나머지가 0일 때만 이런 식으로 해서 fx에 대한 항등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fx에 대한 항등식. 이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이제 방법이 좀 다르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 써져. 그러니까 꼭 나머지가 0이 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